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윤지원, 이동석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이동석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 전태일 열사의 국민훈장인 묵은화장을 추수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비롯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섭니다. 한일의원연맹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인 가운데 면담이 선사될 경우 한일 교류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이 나와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정부는 거리 두기 격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 악화에 이어 뉴욕이 다시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조치에 나섰는데요. 올해 초 미국 내 코로나 진원지였던 뉴욕에선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 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기자가 현장으로 가는 프레스고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새벽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단속이 되면 범칙금 10만 원도 함께 부과가 되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요? 현장에 김은미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미리 시민들 좀 취재해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민들 많이 좀 알고 있던가요? 네, 제가 시민들 생각을 좀 물어보려고 먼저 좀 강남역에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점심시간이 좀 지난 시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내일 출근 시간은 좀 돼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일단 먼저 나와서 거리에 있는 시민들 마스크 착용 상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좀 코 밑으로 내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턱 밑으로 일명 턱스크라고 하죠. 턱스크로 한 분도 있고 야외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0시 오늘 밤 자정이죠. 이 시각부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시민들은 과연 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0시부터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네. 언제부터인지도 아실까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그냥 한다고만 들었어요. 과태료를 얼마 오는지도 아실까요? 아니요, 과태료는 모르겠어요. 아유,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시점도 혹시 아실까요? 아, 그거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요번 11월부터죠. 11일부터 아닌가요? 네, 시민들 인터뷰 보니까 단속하는 건 알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지는 좀 몰랐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저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단속이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에 예식장을 갔을 때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이때 마스크 벗으면 단속이 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을 때 마스크 써야 합니다. 사실 지금 실내외 대부분의 곳에서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지 그리고 좀 써야 되는 곳과 안 써야 되는 곳 경계가 애매모호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가 말씀해 주신 그 결혼식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식이 진행 중일 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는 하객들은 모두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운동하러 요즘 많이 가시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도 마스크 꼭 써야 하죠.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운동이 끝나고 씻으러 들어갈 땐 어떻게 하느냐? 씻으러 들어가서
탕 속에 몸을 담그기 전에,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 마스크 써야 합니다. 음식이 나온 후에 식사를 하는 그 시점부터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으면 요즘에는 등산 많이 가시죠. 등산은 야외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거리 두기 2m 이상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 2m 간격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마스크 써야 합니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쓰고 불러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또 쓴다고 다 똑같은 마스크는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 쓰는 뭐 KF80, KF94 이런 보건용 마스크는 괜찮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여름에 많이 썼었죠. 이런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망사형 마스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밸브가 달린 밸브형 마스크가 있어요. 그런 거는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걸 쓰시게 되면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규격에 맞는 마스크를 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턱 밑으로, 턱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턱 밑으로 마스크를 내리게 되면 이건 역시 올바른 착용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코 위로 이렇게 써서 완벽하게 얼굴이 이렇게 코까지 다 가려줄 수 있게끔 해야 올바른 착용 방법이니까 이렇게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뭐 갓난 아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쓰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개월 미만의 유아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 호흡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의학적 그 소견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예외를 허용을 하니까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 써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내일 0시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과태료 물지 마시고 잘 방역수칙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14분 정도 첫 통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직후에 SNS를 통해서 이 통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먼저 핵심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였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기 바란다라는 내용 전달했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겠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얘기도 나눴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온 데 대해서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고요. 또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 대선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처음으로 외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미국은 제한 군인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비를 찾았는데요. 지지자 촬영을 하는가 하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봉사를 기린다며 트위터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내에도 백악관 근처에 인접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는데요. 작년에 찾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패배 후 첫 공식 일정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우산을 쓰고 입장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입장합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약 10분 동안 비를 맞으며 정면만 응시한 채 서 있었는데요. 다만 거수 경례는 약 3차례 했습니다. 알링턴 묘지에선 말은 아꼈지만 참배에 앞서 선거 부정, 선거 승리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전화 통화 내용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바이든 당선인이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다는데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윤 의원님은 좀 어떠신가요? 예, 우리로서는 큰 의미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양국 바이든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에서도 거론이 됐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일 때 한국을 찾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했던 연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동맹국과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이동석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제한군인의 날, 그러니까 베테랑스 데이거든요. 네. 통상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참배를 하는 게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의 사실은 출생 고향이죠. 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인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 마침 그 의미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크게 와닿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윤지영 기자. 그런데 참모들하고 이와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 나아가서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모여서 대선 불복 관련 전략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또 자신의 소송과 이의 제기에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참모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소송과 의혹 제기가 결국 선거 결과를 바꿀 거라는 그런 생각에는 좀 비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회의가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여전히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우려가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또 행정명령까지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최 고문님은 네. 어떠세요? 이거 지금 인사권 발휘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통령은 나야 나.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사임을 하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 자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장관이 바뀌었습니다만 국방장관은 무슨 일을 트럼프하고 척을 졌냐면요. 이번에 이제 소요사 때 있을 때 군을 좀 동원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경찰이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냐면요. 본격적인 불복 전쟁 태세를 지금 갖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FBI, CIA 국장 등등 지금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읽히냐면 사실 경질 1호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으로 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1월 9일 날 부정선거 이거를 수사해라는 지시문을 내립니다. 네. 그 위에는 싹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불복 전쟁에서의 이 권력 누수를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이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재검표 얘기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개표율 98%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1,400여 표 차, 그러니까 0.29% 앞선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조지아 주무장관이 나섰습니다. 표 차이가 적어서 재검표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살펴보면 조지아주 선거인단은 16명입니다. 재검표를 해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해도 결국 결론은 소용이 없는 건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선거인당 279명을 확보해 이에 맞서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 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검표가 당락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현지 분석이 많던데 과연 이 재검표 상황 저희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멜라니아 여사의 이혼설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아들 양육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혼전 계약서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 3번의 결혼을 했고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0,000,000의 위자료를 받았고 또 연간 양육비 $65만, 뉴욕 아파트와 코네티컷의 저택을 받았고요. 두 번째 부인 메이플스의 경우에는 위자료로 $200만 받았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 불리한 내용은 발설하지 않겠다 이런 혼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도 어떤 유사한 내용의 혼전 계약서를 맺었을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혼전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아들 베런 관련 조건을 내걸었다는 후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 메리 조던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요. 거기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아들도 트럼프의 다른 세 자녀와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을 동등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양육권도 멜라니아 여사가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아들 베런의 육아는 멜라니아 여사가 전적으로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슬로베니아 출신인 만큼 슬로베니아도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얘기로 보입니다. 이 막내 아들 베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절이죠. 당시 수락연설을 할 때 졸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4년 동안 지금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4년 동안에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